네, 1월의 마지막 주 경마일입니다. 엊그제 설날이 지났죠. 시청해주시는 모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1월 마지막 주 경마이면서 휴장 기간이 들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경마 자체가 이제 3주밖에 이루어지질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전 두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번 토요일, 일요일 서울 경마는 풀게이트 꽉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2마필이 다 출전을 했고, 1600m 경주 거리는 최대 출전 마필 수가 10마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경주가 풀게이트를 꽉 채웠고요. 이제 부산 경마도 금요일이나 일요일 경주를 보시면 1등급 경주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이제 풀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음, 이제, 어쨌든, 마지막 주 경마라는 거, 월말 경마라는 점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새로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달이 지나갑니다. 항상 보면, 12월 달부터 1월, 2월 정도까지는, 상당히 좀 배당이 안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마들도 있고, 이제 2세에서 3세로 넘어오는 그런 마필들이 힘이 차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인기마에 너무 과신하지 말고 전개라든가 마필의 습성 이런 거를 다 상대적인 결과까지도 좀 판단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좀 베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자신 없는 경주에 무리한 베팅은 절대 금물입니다. 물론 뭐 어쩌다가 적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경마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경마 생활을 생각을 하신다면 확고하게 내가 어떤 식으로 베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념 이런 거는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월말 경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과 전개를 위주로 이제 예상을 할 거고요. 어쨌든 현장에서의 예상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주로가 뭐 오전장에는 조금 그 빠른 주로였다가 오후에는 또 취입이 되는 주로도 되고 막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항상 서울이든 부산이든 1, 2경주는 이 주로가 지금 어떻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여러분들이 좀 관찰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 암말 별정 A형의 경주고요.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는 뚜렷한 인기마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충마라든가 미들말 이런 마필이 출전한 경주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경주 거리도 이제 1200m라는 점도 감안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마필이 아마 인기를 좀 나눠 가질 가망은 있는데 어쨌든 하위군의 단거리이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에 간단히 경주 전개를 좀 보시면 일단 데뷔전의 순발력을 보여줬었던 6번마 사려니 티켓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톱티어 이런 마필들이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데뷔전을 치르는 이 7번마 찰나질주라든가 9번마 해제여걸이 어느 정도까지 초반 선두 싸움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 직선주로에 들어서게 되면 역시 6번마 사려니 티켓와 10번마 톱티어가 어떤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직전 경주 이 두 마필이 서로 좀 나란히 들어왔던 경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선두 경합 속에서 아마 내측에서 좀 추입을 해볼 수 있는 2번마 우루스 퀸, 그리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파이널 질주가 마지막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데뷔전을 치르는 이 7번마 찰나 질주나 9번마 해제 여걸, 이 두 마필도 제 관심권에 있었는데, 조교 모습을 보면요. 이 2번마 우루스 퀸,
그리고 6번마 사려니 티켓, 10번마 톱티어. 인기마 세 마필이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 10번마 톱티어는 직전 경주에 이제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감량 이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김영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부담 중량이 4kg 올라갔다라는 거. 이 점은 분명히 좀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거고요. 여기에 경주 거리까지도 1200m로 좀 늘렸다. 이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톱티어는 제가 봤을 때는 더 띄워줄 마필입니다. 더 띄워줄 마필인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얘기고요. 자, 6번마 사려니 티케가 게이트도 뭐 적당하고 박으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에만 실패하지 않는다면 저는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후차권이 문제인데, 저는 솔직히 이 이번마 우루스퀸,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또 안게이트에서 갇힐 가망도 좀 있다. 이게 스타트가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솔직히 좀 약하게 보고 싶었던 마필인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조교 모습을 보는 거는요, 상대적입니다. 제가 좋게 본 말을 다른 분들, 다른 조교를 보시는 분들이 나쁘게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조교 보시는 분들이 좋다라고 한 마필을 제가 봤을 때는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마 경주기 때문에 좀 힘이 차가는 느낌이 든다. 이런 거고요. 좀 복병고에서 제가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은 이 11번마 파이널 질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경주에 신마들의 경주에 어쨌든 단거리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유리한 경주인 것은 맞습니다. 이 11번마 파이널 질주는 좀 외곽에 밀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초반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앞선을 나가는 마필들이 원사이드하게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 직전에 보여준 모습이나 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경주는 이 7번마 찰나질주나 9번마 해제걸, 이 두 마필이 지금 그 데뷔전을 치르는데 이 두 마필도 분명히 앞선에 가담을 할 경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앞선에서 치열한 경합이 좀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11번마 파이널 질주는 어느 정도 뒷심을 좀 갖고 있고 좀 근성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외곽에서 치고 날라올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기마 세마필이 어느 정도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구도인 가운데 21번마 파이널 질주가 만약에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큰 배당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배당도 좀 안고 올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 2경주는 크게 어떤 그 본인이 믿음이 크다 하지 않는 이상은요, 가벼운 배팅으로 전체적인 주로 상태를 관찰한다. 그리고 기수의 컨디션을 관찰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가셔야 될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2번마 우르스퀸, 6번마 사려니 티켓, 10번마 톱티어, 11번마 파이널 질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 별정 A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금 사전의 인기도를 보시면요. 자, 일단 경주 전개 자체가 5번마 파인데이와 6번마 일동박수가 선행 승부를 하는 가운데 11번마 신의 함성이 따라가는 전개, 여기서 끝날 것이다 라고 보는 전개입니다. 그래서 이 5번마 파인데이, 6번마 일동박수, 11번마 신의 함성, 이 세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근데 요즘 경마를 보시면요, 인기마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능력의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나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능력들이 좀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하기 때문에 과연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고 당일의 주로 상태가 어떨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관건이 될 수도 있고요, 엉뚱한 전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제가 보는 엉뚱한 전개라는 게 뭐냐면 1번 게이트에 있는 파이팅 K입니다. 이마필이 만약에 선행 승부를 한다. 직전 경주에 보시면 13초 6에 이제 스타트를 끊었어요. 근데 빠르게 끊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경주가 좀 빨랐던 경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끈끈함은 갖고 있고 뒷심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센의 자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장추열 기수가 선행 승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개가 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12마필 중에서 기본적인 능력 아직 뭐 신마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이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데뷔전을 본 모습을 봤을 때 기본적인 능력이 가장 앞서 있는 마필로 저는 11번마 신의 함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따라가는 선의권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다만 이 마필이 이 데뷔전에서 폐출혈이 나왔기 때문에 출장 정지 1개월을 받고 이제 주행 심사를 거쳐서 이제 다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폐출혈이 나왔던 마필들은요, 다음번 출전을 할 때 그렇게 강한 말머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게이트의 불리함은 있지만 이 신의 함성이라는 말은 따라가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식 기수가 좀 영리한 말머리를 한다면 저는 능력상으로는 이 마필이 좀 앞서 있다라고 보고요. 자, 인기마인 5번마 파인데이는 역시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스타트가 늦었죠.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역 기수가 선행 승부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무래도 좀 힘이 모자랐습니다. 근데 그 모자란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1200에서 못 버텼는데 과연 1300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번마 파인데이가 직전 경주에 뛰었던 마필들하고 이 마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편성하고를 비교를 하자면 솔직히 직전 경주가 더 강한 편성입니다. 더 강한 편성이기는 한데 그래도 선행은 갈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고요. 이 6번마 일동박수는 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를 보시면 이마필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없다가 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데뷔전에서 인기 하위권이었죠. 근데 3착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뒷심을 좀 발휘를 했어요. 그러면서 치고 올라왔었습니다. 두 번째 경주에서는 스타트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앞선 승부를 했는데 뒷심이 나오지를 않으면서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근데 보시면 기록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마는 기록의 경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잣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이 정도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주로가 빠른 주로다라고 했어도 인정은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능력 갖고 있다. 다만 이마필이 승부근성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니까 계속 3착을 많이 차지하는 마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승부근성입니다. 결승선 다 와서 제풀에 꺾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준 기수가 과연 얼마나 매섭게 말몰이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차이라고 보고요. 뒤에서 올라온다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마필로 저는 10번마 히어로킨을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에요.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앞선이 무너진다면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역시 10번마 히어로퀸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 이외에 9번마 머니 장군이라든가 8번마 비전스타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치고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편성 자체가 능력이 엇비슷하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도 좀 보이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파이팅 K, 6번마 일동박수, 10번마 히어로퀸, 11번마 신의 함성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자, 이번 경주는 좀 기복마들이죠. 기복마고 향후 부진마가 될 가망이 좀 높은 그런 맛빌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뛰는 맛빌들이 장래 기대치가 뭐 아주 높다. 뭐 이런 맛빌들은 솔직히 보이지 않는 그런 경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이런 경주는 배팅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5번마 로긴 패트, 7번마 미스 윈스타, 10번마 아치 메모리, 11번마 강철 여걸. 아마 이 네 마필 정도가 좀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은데 특징이 뭐냐 하면 못 뛰다가 직전 경주 잘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필의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보면 좀 좋게 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능력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인기마를 제외하고 자력으로 이 인기마들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마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당은 저배당이 될 가망이 되게 높고요. 그렇다고 믿음을 가지고 베팅할 수 있는 저배당이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가 베팅하기도 어렵고 괜히 조합수만 많아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조합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저배당도 공략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배당만 쫓아가다가는 결국은 이 조합수만 늘어나고 난사가 될 가망이 높고 적중을 해도 환수가 안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되도록이면 좀 피해야 되는데 또 뭐 경마를 하시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한 경주도 놓치기가 좀 아쉽죠. 자, 5번마 로긴 팩트. 일단 저는 이 인기마 네마필 중에서는 가장 나아 보입니다. 자, 이 마필이 6번을 나와서 한 번에 준우승을 했는데 그게 직전 경주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계속해서 스타트가 안 되던 마필입니다. 안 게이트에서도 스타트가 안 되고 외곽 게이트에서도 스타트가 안 되고 어느 정도 뒷심은 좀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스타트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이런 경주에서 이제 그 좀 강하게 볼 수는 없었는데 직전 경주에서 스타트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필의 변화가 왔다라는 거죠. 자, 안토니오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도 만약에 앞선을 붙여서 선의권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에 한 발을 분명히 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7번마 미스 윈스타는 역시 바닥권의 마필이었습니다. 출발이 역시 안 됐던 마필이죠. 근데 직전 경주에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기습선행을 나왔습니다. 이 기습선행을 나와서 앞선을 뛰니까 마지막에 버티는 힘까지도 생긴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아쉽게 이 지모션의 마지막 덜미를 잡히면서 2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 과연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경주는 무조건 이 6번마 신풍여걸이 어떤 스타트의 문제만 없다면 원사이드한 스타트 능력을 보여줄 가망이 높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도주성 선행까지도 가능한 맛빌입니다.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10번마 아치 메모리. 자, 이 맛빌은 지금 좋은 게 최근에 좀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리고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 이 점은 좋은데 외곽으로 좀 밀려있다. 이게 좀 단점이고요. 11번마 강철 여걸은 분명히 뒷심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마필들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초반 스타트가 될 것이냐인데 자, 게이트가 외곽으로 지금 밀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가 흐름이 빠를 경주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6번마 신풍여걸 정도가 초반에 도주성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뒷심은 없는 마필이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마필이 뭉칠 가망이 높고 그랬을 때 근성으로 뚫고 나올 수 있는 말 그럼 역시 11번마 강철여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외의 마필을 보자면 뭐 2번마 도리포 정도가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김영곤 기수가 기승을 했고
주행심사 때 보여준 모습을 보자면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외곽에 있는 원평축제 스타트 능력은 여기서는 6번 신풍력을 다음으로 좋다고 봐야죠. 근데 외곽에 있다. 그리고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역시 뒷심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 점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번 경주가요. 인기만 내마필에서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크게 가지는 않는데 배당은 낮은 그런 경주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좀 감안하시고 충마를 내가 세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배팅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말도 될 것 같고 저 말도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혼재를 해버리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경주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 3경주예요. 1, 2경주가 만약에 선행이 통하는 오늘의 주로가 선행으로 나가면 버틸 수 있는 주로다 그러면 이 6번마 신풍력을 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주해놓고 버틸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데 초반에 그러니까 스타트만 제대로 끊는다면 저는 차이 많이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 4코너를 돌았을 때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두고 돌 수 있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버틸 수 있느냐죠. 근데 자력으로는 못 버텨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뒷심이 너무 없는 마필입니다. 자력으로는 못 버티는데 뒤에 마필들이 서로 견제하는 과정 속에서 나가버리게 되면 어부지리로 버티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마가 통하는 주로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크게 배팅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시 마필을 보자면 인기마입니다. 5번마 로긴팩트, 7번마 미스 윈스타, 10번마 아치메모리, 11번마 강철여걸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여기서 로긴팩트는 좀 눈여겨봐두셔야 될 마필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로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6번마 신풍여걸은 주로 상태에 따라서 배팅의 여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점 A형 1700m. 자, 국산마 6등급에서 1700m에 나온다는 얘기는 쉽게 그냥 부진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진마들의 편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우승, 준우승을 한다 해서 크게 향후 발전 기대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이번 편성에서는 서로 해볼 만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뭐 치열한 난타전이 될 가망은 높습니다. 치열한 난타전이 될 가망은 높고요. 이 1700m라는 경주 거리의 특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안게이트 선행마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번 경주에 좀 앞선으로 좀 갈 수 있는 마필을 보자면요. 이 5번마 세명 캡틴, 8번마 플랜 B, 11번마 울트라 갤럭시, 12번마 쌍옥루 정도가 좀 앞선을 장악하고 갈 가망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곽 게이트 쪽에서 선행마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1700m는 처음에 스타트를 하고 바로 곡선이 나오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앞선을 가려면 초반에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 한 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마지막 4코너 이후 직선 주로에서 어느 마필이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인기마는 분명히 나옵니다. 인기마는 나오는데 그게 능력과 전개를 동반한 인기마가 되지 않을 가망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옥석을 가려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일단 전 5번마 3명 캡틴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일단 게이트 면에서는 앞선에 뛸 마필들 중에 가장 유리하죠.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이 김하연 기수 솔직히 잘하는 게 쳐놓고 보는 겁니다. 앞선에 쳐놓고 보는 건데 그래서 3명 캡틴이 어느 정도 좀 선전을 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솔직히 저는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교 모습만 놓고 본다면은 저는 가장 이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플랜 B는 솔직히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은 없습니다. 일단 스타트도 좀 오락가락하는 마필이고 앞선에 나가도 버티기가 좀 힘들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라스트 힘을 끌어들이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마필은 아직 보여줄 걸음은 더 있다라는 거죠.
3전뿐이 안 된 이제 3세가 되는 마필입니다.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고,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경주 인기 1, 2를 다툴 말이 이 11번마 울트라 갤럭시입니다. 직전 경주의 외곽의 불리함을 딛고 선입권 전개 후에 마지막 막판 한 발을 쓰면서 2착을 차지했는데, 자, 이때 이 2착이 1착을 차지한 마필과 거의 1초 정도 차이가 나는 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거리가 좀 멀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게 뭐 이 울트라 갤럭시가 능력이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번 편성이 지금 부진마 편성이거든요.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안 게이트에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없다라고 한다면 직전 경주에 이 상승세를 몰아서 이 이동화 기수가 초반에 좀 강한 말머리를 좀 할 수도 있다. 네, 약간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에요.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편성은 잘 만났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가장 기대하는 마필은 이 12번마 쌍옥루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이제 3착 1번을 했는데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앞선에서 싸우는 마필입니다. 만약에 이 12번마 쌍옥루가 이번 편성에서 안게이트에 있다면 저는 무조건 충마입니다. 무조건 충마인데 외곽에 있다라는 좀 단점은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이 김정준 기수가 초반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좀 앞선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행을 간다면 솔직히 뒤에서 따라올 마필도 그렇게 없는 경주기 때문에 시우마 쌍옥루가 좀 재미있는 승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병권으로 하나를 보자면요. 저는 3번마 스피어 퀸 이제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럼 이역 기수가 2700m라는 경주거리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전 되든 안 되든 초반에 좀 치고 나올 가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스타트가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스타트가 되는 마필은 아닌데 경주의 이 편성을 딱 봤을 때 앞선을 나가면 유리할 수 있는 경주 거리 여기에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다. 그러면 이역 기수가 초반에 강공 모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을 좀 기대를 좀 해보는 겁니다. 자, 그 이외에도 외곽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4번 마스터 프리세스나 7번 마 후이넘, 직전 경주 준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좀 인기를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16번을 나와서 직전에 보여준 걸음이 답니다. 그러니까 더 보여줄 걸음도 없다는 얘기죠. 뭐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직전에 준우승한 여세를 몰아서 좀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마 스피어 퀸, 8번마 플랜 B, 11번마 울트라 갤럭시, 12번마 쌍옥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12번마 쌍옥루가 좀 무리한 전개를 해서라도 선행을 가면 좀 재미있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경주. 뭐 최대 출전 두수가 10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를 꽉 채운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차하면 이변이 아주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마필은 역시 5번마 한강의 기상입니다. 이제 4세 수말이고요. 4번을 나와서 4연승을 거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상승세는 상당히 좀 무서운 마필이죠. 이번 경주 이제 직전에 이제 혼합 승군전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레이팅이 지금 64가 됐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인 경주를 해야 되는데, 자, 열마필이 뛰는데 한강의 기상이 여기서 3착 밖으로 나간다? 이거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마체가 이상이 있거나 뭐 이렇지 않는 이상은 그럴 가망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저는 그냥 한강의 기상을 좀 믿으려고 합니다.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기는 했지만 480kg대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이 엉뚱한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 한강의 기상이 지금까지 4연승을 거두는 동안에 싸웠던 마필, 즉 편성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편성이었다라는 거죠. 다만 이 마필은 일단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힘을 내기는 하지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고 기록이 워낙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무시는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적임 기수인 박태종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라는 거고, 자 여기에 상대 마필로 볼 수 있는 마필로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3번마 마이티굿 3연승에 지금 도전을 하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마필이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여기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에 58이라는 과부담을 안고도 이제 우승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막 가벼워진 등짐이라면 마이티 굿은 어쨌든 추입을 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날라오는 그림이 그려지는 경주입니다. 다만 5번마 한강의 기상이 상당히 빠르게 경주를 끌고 간다. 그리고 1600m의 경주거리 특성상 추임마가 그렇게 쉬운 경주거리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점이 좀 약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요즘 1600m 경주 전개를 이렇게 보시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점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보이는 능력으로 봐서는 이 3번마 마이티국과 5번 한강의 기상, 뭐 최저 배당이 될 가망이 상당히 높은데 한방 승부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 역시 승군전을 갖는 이 7번마 부스터 로켓도 이제 앞선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무시는 못하는데 역시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고요. 박태종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면서 최근에 좀 상승된 그 컨디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한강의 기상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다 보니까 이 마필을 이제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세영 기수가 이제 신인 기수 시절에 받았던 별명이 뭐냐면 문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박태종의 뒤를 이을 기수다라고 해서 그런 별명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문세영 기수가 리딩 자키죠. 자, 원조 문태종이 누구냐 하면 문정균 기수입니다. 박태종 기수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던 기수고, 신인 시절에는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중간에 조금 좀 슬럼프랄까요? 좀 그런 걸 거치면서 이제는 그냥 중위권 기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이 문정균 기수가 데뷔하고 이제 박태종 기수와 이제 같은 마방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거를 배우면서 신인 시절에는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기수였죠. 자, 이 문정균 기수가 이제 박태종 기수가 타던 마필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상승세는 분명히 있는데, 이 부스터 로켓이 좀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한강의 기상과 이번에 붙어야 된다는 얘기. 이렇다라고 한다면 좀 아쉬운 승부가 가능한, 아쉬운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9번마 야호 골든캣입니다. 이 마필도 좀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인데, 글쎄요, 이 마필이 좀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자기 실력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혼합 3등급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뭐 올라올 만큼 올라온 마필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복병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 9번마 야오 골든캣도 인기마이기는 하지만 이 한강의 기상이나 마이티굿 이 두 마필이 갖는 스포트라이트에 비해서는 조금 뒤에 있을 마필이기 때문에 좀 부담 없는 전개를 좀 할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2번마 별의 순간 이제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대상경주까지도 출전했었던 마필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이제 그저 그런 말로 좀 전락을 하고 말았는데, 기본적으로 뒷심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근성이 좀 사라졌다.
좀 이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1번마 두손 몽구는 일단 게이트의 이점입니다. 게이트의 이점이고요. 오수철 기수, 감량 기수인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부담 58이라는 부담 중량을 안았었는데 여기서 좀 벗어났습니다. 자,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최근에 이 순발력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었어요. 순발력이 나오질 않고 있었는데 게이트의 이점을 안고 오수철 기수 부담 없는 승부를 한다면 저는 한 번에 승부가 좀 가능한 마필. 자력으로 솔직히 3번마 마이티 굿이나 5번마 한강의 기상을 넘기는 좀 어렵지만 전개로 마이티 굿이 좀 취입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그런 전개가 된다면 앞선에서 이 1번마 두손 몽군이 1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한강의 기상을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쓸 수도 있는 그런 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마필 중에서 솔직히 제가 제일 아쉬운 마필은 이 2번마 별의 순간입니다. 성장을 좀 못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번 경주도 생각보다는 좀 강편성을 만났습니다. 별의 순간의 입장에서는 좀 한 번의 전환, 터닝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 저는 1번마 두손몽군, 3번마 마이티굿, 5번마 한강의 기상, 9번마 야호 골든캣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결국 이 네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마 한강의 기상을 이 경주에 지금 충마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5번마 영웅대마입니다. 이 마필이 좀 인기권의 마필인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막판 뒷심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영웅대마가 마지막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추입 타이밍을 잡는다면 앞선의 마필들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선의 마필들이 버틸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5번마 영웅대마는 아쉽지만 뒤로 돌려야 되는 마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이번 경기에서 지금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올 포 유어 드림, 3번마 매니 원더풀, 11번마 건곤 일척 등이 좀 앞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1번마 블루인디나 9번마 그랜드 파워, 10번마 에코존 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입권에서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는데 저는 이번 경주가 솔직히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건곤 일척이 초반 스타트에 성공을 해서 선행을 간다면 경주를 상당히 빠르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마필이 뒷심이 아예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 스타트 능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뒷심이 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자, 이 마필은요 외곽이라는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도주를 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11번마가 앞에 쓰고 그 뒤에 2번 올포 유어드림이나 3번 매니 원더풀, 9번마 그랜드 파워 뭐 이런 마필들이 쭉 해서 서로 견제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마필은 한 바퀴 1승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번마 건곤 일척이 초반에 빅토르 기스가 과연 어떤 말몰이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선행 승부를 통해서 외곽이긴 하지만 휘감고 나오는 전개 속에서 앞선을 장악하고 3, 4코너를 돌아나간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경주 전개는 상당히 좀 빨리 흘러갈 가망이 높다. 비록 1400m 경주이긴 하지만 그러면 앞선에 어느 정도 좀 붙일 수 있는 마필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 인기마인 이 5번마 영웅대마가 추입 타이밍을 잡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라고 보는 경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웅대마가 아쉬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경주다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결국 앞선에 붙여갈 수 있는 마필 중에서 승부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3번마 매니 원더풀은 최근에 컨디션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좀 약하게 보고 싶고요. 자, 2번마 올포 유어 드림이 분명히 앞선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고 게이트의 이점도 안고 있습니다. 거꾸로 2번마 올포 유어 드림이 선행을 가버리고 11번마 건곤 일척이 앞선을 장악하려고 서로 어깨 싸움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재전개는 틀려버립니다. 그럼 다 무너지는 거죠, 앞선의 마필들이. 그런데 저는 11번마 건곤 일척이 앞선을 가고 올포 유어 드림이 무리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래서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가는 그런 전개를 보고 있는 거고, 자, 앞선 붙이기에만 성공할 수 있다면 이 10번마 에코존도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에 아마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로 보이는데, 저는 일단 부담 중량이 57로 한계가 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는 좋지만 어떤 근성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마필을 뒤로 돌릴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배당의 메리트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이 마필을 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충마로 놓거나 강하게 보거나 이러고 싶은 그런 마필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차라리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블루인디가 지금까지 뭐 이렇다하게 보여준 모습은 없는데 저는 이 마필이 앞뒤가 좀 다 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게이트의 이점을 안고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초반 선위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 힘한 배를 하고 간다면 막판 뒤집기도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블루인디, 2번마 올포 유어드림, 10번마 에코존, 11번마 건곤일척,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11번마 건곤일척이 선행에 좀 성공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전개대로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과연 경주 전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좀 예측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마필의 능력이 좀 엇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더 뭐 앞서 있다, 또는 어느 마필이 능력이 뒤진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마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을 좀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편성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를 전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면요. 자, 5번마 큐피드 비상, 그리고 7번마 런던 명가, 9번마 스타크레이지, 11번마 원더풀 우먼 등이 좀 앞선 전개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상당히 좀 치열해질 거고요. 여기에 1번마 럭키 크라운이라든가 뭐 2번마 럭키 클럽, 그리고 10번마 세인트 루카, 뭐 12번마 원더풀 인디 등 선입권도 상당히 두터워질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초반에 이 앞선의 마필들이 상당히 빠르게 경주를 끌고 간다면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빨라질 수가 있는데, 경합 상황 속에서 만약에 빨리 끌고 가게 되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의외성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이번 경주 이 5번마 큐피드 비상이 순발력에 있어서는 좀 한 발 앞서 있습니다. 근데 게이트까지 좋습니다. 여기에 다비드 기수가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최근 연속해서 지금 3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착한 마필들과 그렇게 착차가 큰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좀 싸움을 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5번마 큐피드 비상이 초반에 스타트에 실패만 하지를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저는 경주를 좀 주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7번마 런던 명가나 9번마 스타크레이지 이런 마필들도 앞선 전개는 하겠지만 뒷심이 그렇게 좋은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합 상황에서 좀 무너질 가망이 좀 높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입권에서 빠르게 붙일 수 있는 말, 즉 전개로 가장 유리한 마필이 저는 12번마 원더풀 인디입니다. 자, 근데 이 점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외곽 게이트에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문성혁 기수가요, 초반에 이 좀 서두르는 전개, 좀 빨리 이 흐름이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전개를 하게 되면 저는 무너진다라고 봅니다. 근데 마필의 능력을 믿고요, 따라가는 전개를 처음부터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붙는다면 외곽을 크게 돌지 않고 아예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는 그런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어떤 마필들보다 이 원더풀 인드의 능력이 좀 한 발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느냐, 전개로서 끌어낼 수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경주입니다. 네, 문성혁 기수, 제가 뭐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문성혁 기수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좀 크게 하고 있는데,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초반에 반짝하다가 계속해서 슬럼프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 문성혁 기수가 연초에는 상당히 좀 강해요. 이제 그 점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살아나기를 좀 바라는데, 12번 외곽 게이트에 있기는 하지만 해볼 만한 상대들을 지금 만난 거죠. 왜냐하면 앞선이 좀 치열한 경합이 벌어질 가망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원더풀 인디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앞선에서 버틴다면 저는 5번마 큐피드 비상 정도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유수환 기수가 기수한 이 1번마 럭키 크라운은 전형적으로 믿기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빼기도 어려운 마필입니다. 왜? 어느 정도 좀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이에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좋은 모습을 확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마필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계륵 같은 존재다.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상당히 좀 애매한 경주긴 한데, 저는 이번 경주 앞선에서 경합이 벌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 한 마리 정도가 살아남는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럭키 크라운이고, 어쨌든 10번마 원더풀 인디가 직선주로 해서 저는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손잡고 같이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1번마 럭키 크라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힘들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하고 나니까 이 세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당의 메리트가 그렇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어느 마필을 축마로 놓고 조합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고요. 제가 여기서 좀 복병으로 보는 말은 이 8번마 올가림입니다. 볼 게 없죠. 12월달 나와서 바닥, 10월달 나와서 바닥, 9월달 나와서 바닥. 바닥을 치고 있는 마필이고, 원래 이 마필이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 스타트를 바탕으로 뒷심까지도 갖고 있던 마필인데, 스타트 능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죠. 완전히 상실됐는데, 자,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요, 이 스타트 능력이 조금은 회복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뒷심까지도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이 12월 달 경주에서 스타트가 아예 안 돼 버리니까 결국 능력 부진이 나왔거든요. 능력 부진이 나왔는데 이럴 마필이 아닙니다. 이 올가림이란 마필 초반에 데뷔 시절만 하더라도요,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마필, 장내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확 꺾여버렸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저는 마필이 조금은 좀 살아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만 어느 정도 좀 된다면 저는 앞선에 붙여나갈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복병의 배당마를 본다라는 얘기는요, 입상 확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대신 입상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마필이 입상을 했을 때 배당을 안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럭키 크라운, 5번마 큐피드 비상, 8번마 올가림, 12번마 원더풀 인디,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6섬신사 합격마 연료오픈 핸디캡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장내 발전 기대치가 좀 기대되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형군에서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과연 자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인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이 4번마 파워풀 화성, 그리고 6번마 아침동자, 8번마 히어로사랑, 11번마 플라잉 라이트, 12번마 블랙모션, 요 5마필 정도를 저는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의 인기 마필을 보면 이 5번마 스트롱참이 좀 인기 마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최근에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승군한 이후에 국산마 5군에서 지금 적응기를 거치고 있는데, 물론 싸웠던 상대가 좀 강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가 조금 아쉬웠죠. 직전 경주 편성에서는 1700m 경주거리라는 경주의 특성이 있기는 했지만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웠는데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그렇게까지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그리고 좀 근성을 갖고 좀 뛰는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이번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자,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이 8번마 히어로 사랑이라는 도주마가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선행을 가고 이 뒤를 이어서 4번마 파워풀 화성이나 6번마 아침동자, 11번마 플라잉 라이트, 12번마 블랙모션 등이 이제 따라가는 전개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5번마 스트롱참이 과연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승부로 보고 있는데, 선입권이 좀 두터워질 경주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주를 할 수 있는 8번마 히어로 사랑은 좀 편안한 전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마필이 데뷔 이후에 연속 2착을 하고 2착 승군을 했죠. 그리고 승군전에서도 게이트에 2점을 안고 나왔지만 마지막에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착차가 거의 없이 들어왔었습니다. 자,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량에 2점을 좀 안았다. 그리고 단독 선행에 찬스를 맞이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강승부가 당연히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6번마 아침동자는 데뷔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게이트에 2점을 안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뒷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1번마 플라잉 라이트는 데뷔전에서 우승을 한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은 막판 뒷심을 갖고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개가 좀 유리할 수 있고요. 이 12번마 블랙모션이 저는 솔직히 장래 발전 기대치, 그러니까 좀 어떤 상위군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마필로 지금 이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12번마 블랙모션. 이번 경주의 흐름이 빠른데 어쨌든 선입권에 붙여서 갈 마필인데 전개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에서 무리하게 앞선 전개를 하겠다라고 나오면은 마지막에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정희 기수가 과연 어떤 말몰이를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마필은 요번에 승부를 떠나서요, 이 마필은 앞으로도 계속 봐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마필들을 좀 추천할 때는 어떤 경우를 갖고 많이 추천하냐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앞선 스타트 능력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맨 앞에 전개를 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에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마필이냐를 보는데, 이 12번마 블랙모션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에서 좀 압도적인 경주력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과연 승군전에서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이 4번마 파워풀 화성은 전개입니다. 마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상당히 뭐 임팩트 있고 그런 마필은 아닌데 꾸준함을 갖고 뛰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상승세를 좀 타고 있다. 이거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밋밋하긴 합니다. 파워풀 화상이 과연 강자 틈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맛필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점에서는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 점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좀 그 편성에서 막 혼전 구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면은 한 번쯤은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이 다섯 마필을 보고 있는데 다 승부전을 갖는 마필이에요. 이 점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발전 기대치를 보고 배팅을 하려고 하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 어쨌든 저는 4두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다섯 마필 중에 한 마필은 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6번마 아침 동작, 8번마 히어로 사랑, 11번마 플라잉 라이트, 12번마 블랙 모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를 하는 가운데 이 8번마 히어로 사랑의 선행, 그리고 12번마 블랙 모션의 전개, 여기에 기대를 걸어보는 경주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경주 12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상당히 경주의 흐름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경주고요. 앞선이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앞선을 갈 수 있는 맛필이 2번마 TC 패밀리, 5번마 BS 파워, 7번마 매니골드, 8번마 문학송, 그리고 12번마 골드파워입니다. 자, 일단 2번마 TC 패밀리는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고 스타트 능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이 경합 상황에서 지금 버티는 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조금은 약하게 봐야 되고요. 5번마 BS 파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글쎄요, 경합을 버텨내는 힘, 다시 말하면 근성이나 끈기는 좀 부족하다. 결국 이번 경주가 선행에서는 경합 상황이 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번마 TC 패밀리나 5번마 BS 파워는 게이트에 2점은 안고 있지만 전개로는 그렇게 좋은 전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이 7번마 매니골드가 상당히 끈끈함을 갖고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이긴 한데 이 마필이 지금 단점은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직전 경주에 비해서 3kg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담 중량을 과연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일단 500kg대가 넘어가는 거구의 마필이고 제가 좋아하는 역시 매니피의 자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8번만 문학송은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3착 한 번을 한 게 단데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강자 틈을 벗어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좀 근성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12번마 골드 파워가 좀 들쭉날쭉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앞선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선행을 갔을 때는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안 게이트에 발빠른 마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죠. 물론 김하연 기수가 어쨌든 초반에 무리를 해서라도 좀 선행을 가는 그런 전개를 하겠지만 저는 그게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어려운 전개가 될 수밖에 없죠. 결국 저는 앞선에서 버틴다면 7번마 매니골드와 8번마 문학성 이 두 마필이 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은 이 1번마 마이티룩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10번 게이트였어요.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스타트가 아예 안 됐습니다. 근데 막강한 뒷심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맛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앞선의 마필들과 차이가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이제 인기마 중에 하나인 이 7번마 매니골드와 지금 같이 뛴 거거든요. 그런데 착차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필, 이런 습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을 잘 모는 김혜선 기수. 이제 세계일보배에서 이제 해피피버에 이제 기승하기 위해서 서울에 와 있는데,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김동수 기수보다는 오히려 김혜선 기수가 이 1번마 마이티룩과는 좀 더 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럼 직전 경주보다 좀 더 나은 성적이 기대된다면 이번 경주의 인기마인 매니골드보다 좀 더 많은 어,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마필도 역시 지금 인기마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1번마 웰빙 챔피언이 직전 경주 우승을 하고 지금 승분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량 이점을 좀 많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조금 인기권, 물론 이마필도 인기 많은 인기마지만 많은 인기를 누리는 그 마필에는 좀 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1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4권에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임팩트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끈끈함을 갖고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끈끈함이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막 치열한 난타전 속에서 혼전이 벌어진다면 그 앞선의 마필들의 경합을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성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이렇게 보시면요, 직전 경주 우승을 했었고 그전 경주에 이제 4착을 했는데 착차가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이 착한 마필과 그전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근성이 좀 보강이 된 그런 느낌이고, 이 마필도 초반이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번 경주는 앞선의 마필들이 좀 선전을 하는 가운데 과연 1번마 마이티룩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마이티룩, 7번마 매니골드, 8번마 문학송, 11번마 웰빙 챔피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자, 국산마 4등급의 단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 즉 스타트 능력을 보유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접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1200m 경주거리,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의외로 추입 승부가 많은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 거리로 봐서는 선행마들이 유리한데, 이 상위군으로 가는 이 선행마들은 기본적인 능력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선주로 해서 막 뭉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견제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추임마가 외곽에서 확 날라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주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 이 9번마 바잉블레이드하고 12번마 제이피닉스입니다. 자, 둘 다 24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뛰고 이제 휴양 복귀전을 갖는 마필인데, 바잉블레이드는 이제 끈끈함을 갖고 있어요. 끈끈함은 갖고 있는데 강한 임팩트가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좀 하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은 편성에 따라서 성적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양 복귀전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좀 강편성을 만났습니다. 뭐 국산마 4군이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다 이 정도 편성이긴 하지만 좀 선행마들이 너무 많은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바인블레이드 입장에서는 좀 자리 잡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12번마 제이피닉스는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2착 2번, 우승 2번, 2착 1번, 3착 1번, 3착 안에 다 들어왔던 마필이죠. 1억 2천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마필의 체형, 이런 거는 갖추고 있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마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장기간 휴양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쉽죠. 아쉽기는 하지만 이 주행심사 때 보여준 모습은
전혀 뭐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양의 여파가 좀 없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이 12번마 제이피닉스는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맛필이고, 역시 앞선에서 승부할 수 있는 이 6번마 세네킨이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위를 지금 다툴 맛필로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이 선행으로 승부할 가망이 좀 높다. 거기에 게이트에 이점까지 않았다라는 거고, 11번마 라운드 위켄드가 조금은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발력은 분명히 앞서 있는 맞필인데, 이 6번마 세네킹과의 경합에서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입니다. 그러니까 6번마 세네킹이 앞을 나가는데 외곽에 있는 11번마 라운드 위켄드가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넘어서는 전개를 만약에 한다면 앞선을 갈 수는 있지만 힘한 배 실패할 가망이 높고요. 만약에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개에 있어서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마필이. 그러니까 이 라운드 위켄드가 만약에 안게이트 쪽에 있다면 강하게 봐줘야 될 마필이긴 해요. 그리고 이마필은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고, 좀 장거리로 가서는 모르겠지만 1200m까지는 분명히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전개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마라에게 좀 치일 가망이 높습니다. 6번마 세네킨이 만약에 선행에 성공을 하고 11번마 라운드 위켄드가 어깨를 붙여 갈 때 12번마 제이 피닉스도 외곽에서 휘감고 나올 마필이거든요. 그런 경합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전개로 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위험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11번마 라운드 위켄드고요.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모르겠지만 전개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은 3번마 아이언 머스킷입니다. 자,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그냥 앞선의 빠른 마필들이 쭉 치고 나가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아이언 머스킷이 추입을 할 시간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선의 마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치열한 난타전 속에서 걸음이 좀 무뎌지는 경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이 3번마 아이언 머스킷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3번마 아이언 머스킷에도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정정희 기수가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 이 3번마 아이언 머스킷이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라운드 위켄드와 세네킨이 초반에 엄청 싸워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5번마 대박스타라든가 또는 4번마 원더케이까지도 막 가세를 하게 되면 정말로 앞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기에 또 2번마 파인팜도 순발력은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선이 마지막 결승주로 바로 앞에서 와장창하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경주 전개도 나오는 그런 구도의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마 아이언 머스킷, 6번마 세네킨, 그리고 12번마 제이 피닉스. 기본적으로 이 세 마필이 좀 그 앞선 전개 속에서 치열한 난타전을 벌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2번마 파인팜이라든가 또는 뭐 4번마 원더케이, 5번마 대박스타. 자, 이런 마필들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현장에서 좀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세 마필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400m 경주입니다. 자, 국산마 4군 경주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보여줄 걸음이 좀 더 남아있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승부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그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능력 차이가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마 혼전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어느 마필을 충마로 놓고 갈 것이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충마를 정하기가 애매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1번마 플라이스타, 2번마 매지가워, 4번마 킹스아이, 8번마 마하스타, 9번마 엘리트룰즈, 11번마 아침기상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외에도 뭐 아마존 킹이라든가 리마커블 뭐 이런 마필들, 그리고 추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 12번마 화시벽도 호시탄탐 좀 기회를 노릴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인기마 6마필 선에서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요, 가장 문제가 되는 마필이 11번마 아침기상입니다. 자, 9번을 나와서 4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준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원래 선행형으로 뛰다가 최근에는 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데, 외곽으로 나와 있다라는 좀 단점이 있어요. 외곽으로 나와 있고 안게이트에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전개에 있어서 자리 잡기가 가능할 것이냐,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실버 아침 기상은 앞뒤가 다 되는 그런 밸런스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 능력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뒤에서 끈끈하게 따라가는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밋밋한 게 아니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400m라는 경주 거리에서는 가장 맞는 특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직전 경주 이제 연승이 무너졌던 이 4번마 킹스아이가 아마 직전 경주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이 킹스아이가 선행 트라이를 할 가망이 높기는 한데, 솔직히 발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5번마 아마존 킹도 발빠르고 11번마 아침 기상도 발빠르고요. 이 3번마 시리우스 알파도 발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킹스아이가 자리 잡기가 가능할 것이냐. 이 마필이 최근에 우승한 2번의 경주를 보면 다 선행을 나와서 선행에 성공하면서 이제 우승에 성공을 했는데, 직전 경주는 뭐 비록 1700m 경주 거리기는 했지만 선행에 성공을 하고도 마지막에 어이없이 무너졌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마 이 4번마 킹사이가 이번 경주 인기 1, 2위를 다툴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렇게 그 배당의 메리트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기에서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은 이 2번마 매지가오입니다. 자, 이 마필이 3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을 한 마필이고, 이번에 이제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자, 이 입상을 못했던 경주가 농협중앙회장배 경주죠. 대상 경주였습니다. 그 대상 경주에서도 나름 자기 모습은 보였습니다. 자, 이 마필이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 이 점이 좀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3번뿐이 안 뛰었기 때문에 이 농협중앙회장배를 제외하고는 강자와의 경험이 없습니다. 이 농협중앙회장배도 결국은 2세마 경주였기 때문에 결국 강편성에서의 경험이 없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기는 한데, 저는 게이트의 이점도 안고 있고 따라가는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붙어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면 이 매지가오한테도 어느 정도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1번마 플라이스타는 이제 9번뿐이 안 뛰었는데요, 벌써 6세가 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자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닐까로 보여지고, 8번마 마하스타가 이제 김용곤 기수가 기승하면서 김용곤 기수가 기승하면서 이제 3km의 감량 이점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능력이 어느 정도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번 경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마필의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솔직히 우리나라 경마에서 이런 마필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 마필이 추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날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멋있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그냥 뒤에서 날라오는 마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선입권에서 붙여서 경주 전개를 따라가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뒷심을 치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 마체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완전히 작고 뭐 410kg대, 20kg대 이런 마필은 아닙니다. 450kg대의 마필이니까. 근데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 경마에서 최장위군까지 가려면 한 400, 한 7, 80kg대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 점에선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엘리트롤즈는 다 좋은데 지금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성은 상당히 좋은 맛필입니다. 근성은 상당히 좋은 맛필인데 경주의 흐름이 빠를 때 과연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저는 이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번 경주 인기 1, 2위를 다툴 이 4번 막 킹스 아이를 저는 조금은 약하게 보고 싶은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플라이스타, 2번마 매직아워, 8번마 마하스타, 11번마 아침기상.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2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2000m 장거리에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과연 이름값이 있는 마필들이 자기 이름값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뭐 1등급까지 올라온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값은 다 하는 마필들이죠. 이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요. 자, 그렇기는 한데 어떤 우열이 확 드러난다. 저는 이런 편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아마 이 3번마 치프인디가 최고의 인기를 누릴 마필로 보여집니다. 일단 가장 유리한 게 뭐냐면 이 부담 중량입니다. 부담 중량. 이 54라는 부담 중량을 안고 대부분의 상대 마필들이 뭐 58, 59, 57 이렇게 달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벌써 좀 이점을 안고 있는 거죠. 다만 이 마필은 좀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고요. 경주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르다면 이 치프인디가 올라올 타이밍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보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경주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이 될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이 4번마 문학치프가 이제 8세가 됐죠. 자기 보여줄 건 다 보여준 마필이긴 합니다. 이제 8세가 된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휘감고 나오는 힘이 아직은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비록 이 치프인디한테 지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 두 마필이 그때도 이제 문학치프는 59를 달고 뛰었는데 똑같은 부담 중량을 안고 뛴다면 승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연령 오픈 별점 B형의 경주기 때문에 54, 59 부담 중량 직전과 똑같이 달고 뛰는데 치프인디로서는 일단 부담 중량에 대한 강점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막 빠를 경주가 아니다. 여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이 9번마 블랙머스크 지금 공백기를 좀 갖고 나옵니다. 21주 만에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주행심사 모습은 뭐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원체 강자 틈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단거리긴 하지만 1200m에서 어마어마를 이겼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이 블랙머스크란 마필도 결코 무시는 못하는데 이제 59가 됐다라는 거죠. 거기에 2000m 경주거리에 대한 부담이 저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가장 안정적인 게 이 12번마 심장의 고동입니다.
근데 이게 7살이 됐어요. 이게 은퇴를 생각했다가 아직까지는 좀 더 뛰어보자는 생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그랑프리 경주에서도 과연 출전할 것이냐, 아니면 명예롭게 은퇴를 할 것이냐 하다가 출전을 했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고요. 자, 이번에는 감량 기술을 태웠습니다. 감량 기술을 태웠기 때문에 이마필이 원래대로라면 이제 59를 달아야 되죠. 59를 달아야 되는데 기마인 기수가 기승을 함으로써 57 외곽에 있다. 기마인 기수가 아직은 수습 기수입니다. 수습 기수인데 1등급에서 이 심장의 고동이라는 마필 이 명마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외곽에 있다라는 좀 단점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2000m 장거리이기 때문에 차분한 말놀이 속에서 간다면, 근데 오히려 저는 심장의 고동이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선행 승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는 어, 뒷직선에서 그러니까 2코너 구간, 3코너로 접어드는 그 구간에서 4번마 문학지프가 앞선의 맞빌드를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승부로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를 보자면 이 2번마 금아이큼이나 7번마 릴페트론 이마필도 솔직히 무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살이 된 샴로커죠. 이마필도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제가 뭐 이 말 저 말을 지금 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출나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게 좀 엇비슷한 그런 마필들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마번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경주는 배팅을 권하지 않습니다. 배팅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경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3번마 치프인디, 4번마 문학치프, 그리고 7번마 릴페트론, 12번마 심장의 고동, 이 네 마피를 추천을 하는데 웬만하면 마지막 경주거든요. 집에 일찍 가는 것도 내일의 경마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성입니다.